반드시 방향 얘기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얘기하지 않으면 틀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걸린 시간으로만 나누면 이게 빠르기야. 그러니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기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도 빠르기란 얘기야. 근데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속력이라고 해.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야 된다.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봐봐. 자, 1번은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셔야 속력과 속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요, 속력은요, 계산할 때 물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속력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1번은 속력이 7m/초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자, 1번에 있던 데는 속도도 계산해 볼게요. 자, 근데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변이는 6m가 아니고 앞쪽으로 6m잖아요. 방향도 있어요. 그러면 물리는요.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 근데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속도 방향이 변이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의 속도야.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크기가 다르죠. 구별해서 표현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해서 아래쪽으로 3m 내려오는데 1초 걸렸잖아요. 그러니 걸린 시간 1초로 나누시면 속력과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아이고야, 여기를 나눠야지.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이때 속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력이 7m/초고요. 속도는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오야 이렇게 되지? 자, 3번, 4번 너네가 구해봐 한번 좀. 3번은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10초 걸린 거야. 4번은 앞으로 뛰어갈 때 5초 걸린 거야. 계산해놔. 우리 반 담임은 선생님이야. 과학 선생님 아니고. 자, 3번은요. 이렇게 운동장 트랙 한 바퀴 도는데 10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1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 속력이 얼마냐면 20m/초고요. 속도는요. 변이가 0이라서 속도가 0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5m 갔는데 5초 걸렸기 때문에 5초라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 속력이 얼마냐면 속력은 2고요.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2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죠? 방향을 갖는 값들은 방향을 무조건 표현해줘야지 맞는 표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경우의 물체의 이동거리 변이, 그 다음에 그걸 시간으로 나눈 속력과 속도를 계산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동거리와 속력밖에 안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는 변이와 속도라는 개념을 확장한다. 그래서 이 차이야. 자,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1번의 경우에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요. 2번의 경우도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요.
경우도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4번의 경우는 속력의 크기와 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물체의 운동 중 4가지만 그려봐 드렸는데 4가지를 보니까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4가지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혹시 더 많은 경우를 본다면 속력보다 속도가 큰 경우가 존재할까 안 할까? 에스더. 속력보다 속도가 큰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이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니 에스더? 왜 속도가 더 클 수가 없니?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클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 최단 거리보다 더 짧은 이동 거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되겠어? 그래서요. 언제나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속도가 더 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4가지 경우를 봤더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3가지 경우가 속력이 더 큰 경우예요. 속력과 속도가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속력이 더 큰 거야? 어떨 때만 같은 거야? 물리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수학 시간에 하는 거고요. 왜 그 값이 나왔는지 원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은호, 생각했니? 왜 그럴까? 맞아요. 여러분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아이가 턴하면서 방향 바꾸잖아요. 그죠? 2번도 가다가 방향을 바꾸거든요. 3번도 매 순간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면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 근데 직선 운동을 하면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니 속력과 속도가 같죠. 되겠어?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구했는데 그 값이 같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가는 동안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력이 더 크게 나왔다. 얘는 가다가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값이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2라는 가장 어려운 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물2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선배들은 아직 쓰고 있으니까 물2라고 하는 어려운 과목에서요.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곡선 도로를 같은 빠르기로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여길 지나갈 때도 10의 빠르기로 여기를 지나갈 때도 10의 빠르기로 같은 빠르기로 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동차에 그래서 속력이 크겠니? 속도가 크겠니? 에스더 속력이 클까? 속도가 클까? 아니면 같을까? 이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중에 누가 더 클까? 아니면 같을까? 를 묻는 거죠. 어떤 거니? 속력이 훨씬 크겠죠. 왜? 얘는 가면서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거라서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가면서 방향이 바뀐다면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사고로 푸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 언제 큰지, 왜 큰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한 속력과 속도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이 평균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주로 생략해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속력, 속도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걸린 시간으로 이동 거리를 나누거나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는 건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요 물리는요 사실은 배우고 나면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리1, 물리2 내용 똑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게 물리2인 것 뿐이죠. 그래서 내용 똑같아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오늘 배운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는 이 얘기요.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는 중간쯤 됐을 때 주말쯤 여러분들이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 뭐였는지 한 번씩 점검. 그래야 돼. 그러면 남들보다 물리를 못하지 않아.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였는지를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라고 노트 필기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잡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지된 물체는 관심이 없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한 권 전체가 다 운동하는 물체예요. 되겠어? 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쳐봐. 근데 아가야,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운동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물체가 움직여요? 그럼 운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도 종류가 있는 게 자, 종류를 나누는 데는 뭔가가 다르겠죠. 자, 뭔가가 다르다는 건 뭘 봤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우리는 뭘 관찰해요?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는 건 빠방만. 그러니까 이 빠르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걸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중 어떤 물체가 처음에요. 그 물체의 빠방이 어땠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니까 그래서 얘는 나중에 빠방이 어때요? 이 얘기야. 얘는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가다가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던 고체가 액체가 되던 우리 상태나 모양의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빠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가고 있는 동안 빠방을 봤더니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됐어? 소윤아, 변한 게 있어? 없어요. 맞습니다. 이 물체는요. 운동하는 내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단 말이야. 이걸 초등학교 아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 변했네 이렇게 얘기해. 안 변하는 운동한 거야. 그걸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빠르기가 안 바뀌었어. 그걸 멋진 말로 등속 운동하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걸 멋진 말로 직선 운동하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3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등속 직선 운동해. 그래서 얘는 빠르기 안 바뀌어. 방향도 안 바뀌어. 이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따로따로 정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 글자 더 줄여서 5글자로 얘를 애써 뭐라 그래? 얘를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등속도 운동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야. 안 변하는 운동이라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고 그걸 한 글자 더 줄이면 등속도 운동인데 아까 우리 속도는요. 속력하고 다르게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안 바뀌어 라고 얘기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 이런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같은 말이 등속 직선 운동이랑 같은 말이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조금씩 배운 사람들은 고급진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안 변했네 라고 얘기하는 걸
중학교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해요. 이걸 고등학교 때 등속도 운동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랑 비슷한 말 하나 아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아이를 등속도 운동해요 라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은호야. 있을까 없을까?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물체도 등속도 운동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없을 것 같아. 왜?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어요. 정확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운동은요. 빠르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등속도 운동은 아무나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 뭐 있을까? 했어. 무빙워크. 맞아.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빙워크 또 소윤, 네가 알고 있는 등속도 운동 뭐 있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있어? 뭐 있을 거 같니, 은호야? 예,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공장에서 쭉 움직이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되겠어? 이런 것들이요. 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이런 애들이요. 등속도 운동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5층에 올 때 타고 왔던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이니 아니니 했어? 아니죠. 걔는 멈췄다 출발했다 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애들이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이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있어?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이렇게 가고 있어. 방향은 안 바뀌는 게 확실해. 눈에 보이니까. 그럼 빠르기도 안 바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1초 간격으로 뜨드드득 다중성광사진기를 찍은 거야. 그랬더니 0초였다, 1초였다, 2초였다, 3초였다,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됐어? 물체가 맨 처음에 0초 기준점을 지나고 나서 1초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가 있더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1초 더 지나서 2초가 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4m 먼 곳에 6m 먼 곳에 8m 먼 곳에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방향이 안 바뀌는 직선 운동하는 건 알겠는데 빠르기도 안 바뀌는지를 보려면 됐어? 0에서 1초 동안의 빠르기나 1초에서 2초 동안의 빠르기나 2초에서 3초 동안의 빠르기나 3초에서 4초 동안의 빠르기가 같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별로 빠르기를 촘촘하게 잘라서 비교해 보면 된단 말이야. 그죠? 0에서 1초 동안은요. 1초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2m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이 구간만의 평균 속력이 2m/초입니다.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동안 1초 지나는 동안 이 구간의 빠르기도 보니까 됐어? 2m에서 4m가 됐으니까 또 2m 간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도 2고요. 자, 또 2초에서 3초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1초 지날 동안 또 2m 갔잖아요. 이 구간도 빠르기가 2, 이 구간도 빠르기가 2란 말이야. 그래서 구간을 세분해서 좁은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해봤더니 평균 속력이 각각 같네. 그러니까 얘는 빠르기도 안 바뀌는 운동이 확실해. 그래서 얘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등속도 운동을 꼬매나 이제부터 머리 쓰는 거야. 진짜 물리하는 거야. 자, 이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물리는 이렇게 표를 주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겠다는 거예요. X축이 시간, 너네 간격, Y축이 속력 또는 속도. 얘는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거니까 속력과 속도가 같겠죠.
자, 얘 시간. 여기가 위치. 자, 그래프 그려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중3 내용입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프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시간이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속력의 크기는 2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모양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네 이렇게 그려져야 등속도 운동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간거리가 증가하는데요. 간거리가 증가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것도 증가하는 모양이고 이것도 증가하는 모양이고 이것도 증가하는 모양인데 너네 모두 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어. 왜 그래? 왜 이거 안 그렸어? 왜 이건 안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거리가 늘어나면 무조건 이 그림이야? 이 그래프야? 아니잖아. 이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왜 이거 그랬어? 그건 전제 조건이 있죠. X축이 늘어난 만큼 Y축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맞아? 이 얘기죠. 자, 그래서 X축이 1초 동안 2m 갔어요. 근데 1초가 아니고 2초라는 시간이 2배 커지면 간거리도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시간이 3배 커지는 순간 간거리도 정확하게 같은 비율 3배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늘어난 양과 Y축이 늘어난 양이 같은 비율일 때만 여러분들 비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 모양을 띄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속도 운동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등속 운동 그래프 바르게 그린 거 찾아라. 이거 2개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요.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물리는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분석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그건 상위권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꼬마 잘 생각해봐. 이 그래프 그려놓고 네가 시험 문제 낸다면 뭘 내겠니? 3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겠니? 아니죠. 여기 다 써있잖아요. X축과 Y축. 되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도대체 묻는 건 뭐니? 라고 하면 그래프는요. 눈에 보이는 X축과 Y축의 정보가 아니고요. 그래프에 숨어있는 정보가 있어서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라고 하면 S더 몇 군데? 그 아래 가지 있어요?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 어디하고 어디에 숨을 수 있지? 기울기랑 아래는 네. 그래프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그 기울기 있는 연습, 면적 구하는 연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자, 이 그래프 기울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숨어있을까요? 이거 묻는 게 물리 문제예요. 되겠어? 자, 우리 수학 시간에 얘기해봐. 소윤아, 기울기 구하는 식 어떻게 배웠어? 그렇다니까.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야
이야 이렇게 배웠으니 똑같습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요. x축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y축은 뭡니까? 위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소연아,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뭐야? 네, 속력 또는 속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선생님 이거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예요? 그러면 1초인 순간 기울기가 더 커요? 2초인 순간 기울기가 더 커요? 소연아 얘기해.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안 들려. 네 생각을 얘기하면 돼.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1초일 때 속력이랑 2초일 때 속력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나 등속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래서 2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걸 하나 더 놨다면 이거 A야. 이건 B야. 자, B는 무슨 운동하니? 했어. B는 무슨 운동? 얘도 등속도 운동이죠. 왜? 기울기가 1초일 때나 2초일 때나 똑같으니까. 등속도 운동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얘도 등속도 운동이에요? 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니 했어? 속력? 속력의 변화량? 아니 그 변화량이 아니라 속력의 크기? 속력의 크기가 다르죠. 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기울기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한다면 얘는 1의 빠르기로 등속 운동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등속 운동하고 있는 빠르기만 다를 뿐 둘 다 속력이 안 바뀌어요. 이런 뜻이야. 이해하겠어? 하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속력이 안 바뀌면 시간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건 시간 위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리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는 어떻게 그려질까? 해봐. 어떻게 그리면 속력이 빨라져요가 될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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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이 느려져요. 그려봐.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이거 기울기가 뭐 해주고 있어? 응? 이거 기울기가 뭐 해주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쵸? 난 줄어들고 있어요를 그려달라고요. 아 이거예요? 네.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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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에는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어. 1초일 때 기울기보다 2초일 때 기울기가 더 크니까 빨라지는 거 맞습니다.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자, 근데 보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야? 여긴 기울기가 얼마야? 얘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야? 이거 얼마야? 0이야.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래. 그러면 이때는 얘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 은호,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시간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새끼 멈췄네 이런 뜻이죠.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0이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속력을 얘기해요.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되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꼬매가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질량이. 우리 중학교 2학년 1단원에서 배운 거 있죠. 자, 물질마다요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각각 점찍어서 줬을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중에서 같은 물질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나오죠. 같은 물질인 거 어떻게 알아요? 물질의 특성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 질량 나왔는데 이 중에서 물질의 특성 뭘 구할 수 있어? 밀도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그 부피분의 질량이 뭐니?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겠죠. 맞아?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는 거죠. 그 직선을 그렸을 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물질들이 밀도가 같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C, F가 같은 물질이에요. 밀도가 같아요. 되겠어?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물질 구해라. 그럼 원점 지나게 원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아이가 밀도가 같아서 같은 물질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우리 이거 한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모든 그래프는요. 시간 속력 그래프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다.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가 없고요. 이 그래프는 밑에 면적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뭘 얘기할까?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면적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면적 어떻게 구하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로는 X축이고 세로는 Y축이니까 X축과 Y축의 고백값이 면적 속에 숨어있어? 이 얘기야. 그러면 은호야. 얘는요, 이 면적은요,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 맞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가요? 거리. 그쵸. 그래서 이 면적이 그 시간 동안 간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면적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꼬매가 봐봐. 1초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냐고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초 동안의 간거리니까 1초로 잘랐을 때 1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면 돼. 소유는 얼마? 네, 그래서 써있잖아요. 1초 동안 2m 간다. 됐어요? 자, 소유나 2초 동안 간거리 얼마? 4. 여기 써있잖아요. 2초 동안에 4m 간다.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의 면적을 언제나 X축과 Y축의 곱을 얘기하면 돼요. 곱을. 되겠어? 그게 언제나 그 그래프 면적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등속운동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양을 묻는 바보 같은 공부는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 기울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면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 이게 등속운동이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운동 중에서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운동 하나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요거 하나 배운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운동도 있어요? 있죠.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슨 운동이 있을까? 변하는 운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 변하는 운동이 있었다면 당연히 변하는 운동도 있겠죠. 자, 그럼 뭐가 바뀌어요? 그건 빠르기 또는 방향이 바뀌면 되죠.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긴 하는데 10의 빠르기로 가. 이거 변하는 운동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방향은 안 바뀌고요.
빠르기만 뭐하냐면 빠르기만 변합니다. 그럼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있습니까? 물체가 뚝 떨어지는 운동, 우리 이거 무슨 운동이라 그러니?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낙하 운동 중에서 꼬매가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무슨 낙하? 자유낙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더군다나 자유낙하는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죠. 방향은 안 바뀌고 점점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근데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에 또 있어. 방향은 안 바뀌는데 점점 느려지는 운동도 있겠지. 점점 느려지는 운동도 있어요. 거꾸로요. 떨어지는 거 말고요. 똑바로 던져 올리세요. 그럼 얘는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느려져서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속도가 0일 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보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 저항 없이 뚝 떨어지는 거 멋진 말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똑바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름 붙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연직 방향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를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야. 근데 변하는 운동 중에 두 번째, 빠르기는 안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나중에 됐을 때 여전히 2의 빠르기로 가는데 오른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그럼 얘는 방향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변하는 운동이에요. 방향만 바뀌는 운동, 이것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는데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요. 보이니 했어? 중속 운동. 그렇죠. 얘가 바로 중속 원운동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빠르게 하고요. 방향이 모두 다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이거 있어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도 있단 말이야.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공을 던져. 근데 아까처럼 똑바로 던지면 얘는 빠르기만 바뀌잖아. 근데 비스듬히 던지면 얘가 슝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폼을 쏜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방향 바뀌어요. 그리고 올라갈 동안은 점점 느려졌다 내려올 땐 빨라지는 거니까 빠르기도 바뀌어요. 그래서 폼을 쏘는 운동이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하나 더,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요. 얘를 살짝 들어 올려요. 그랬다가 놓으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운동하죠. 마치 바이킹 탄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진자 운동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자 운동도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방향 바뀌고요. 내려갈 땐 빨라지고 올라갈 땐 느려지는 거니까 빠르게 방향 다 바뀌는 운동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뭔가가 바뀌는 운동들이 있단 말이야. 됐죠? 자, 요 명칭들을 기억해. 이거 고등학교 용어로 주로 쓰는 명칭들이야.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요. 방향만 바뀌던
빠르기만 바뀌던 한꺼번에 다 바뀌던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변하는 운동을 싸잡아 우리는 얘네들을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했어. 가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꼬맹아 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변화로 운동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되겠어? 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뜻을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의 능력이야.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저 밖에 있는 도로에 자동차가 휴 하고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빠르기가 어떤지를 볼 거야. 똑같이요. 예를 들어서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가요. 처음에 0초일 때 기준점에 있다가 1초 지나니까 2m 먼 곳에 또 1초 더 지나서 2초가 되니까 6m, 12m, 20m 떨어진 거리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구간별로 아까처럼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의 빠르기를 비교해 볼 거야. 자, 빨리 이 구간별로 빠르기 써. 자, 은호야 순서대로 불러. 첫 번째 구간의 빠르기는 2m per 초. 두 번째 4m 4, 그 다음 6, 그 다음 8입니다. 자, 똑같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첫 번째 구간은 2m 같고요. 두 번째 구간은 4m 간 거죠. 6m 가고 그 다음에 8m 갔기 때문에 각 구간의 빠르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빠르기가 일정했기 때문에 등속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빠르기가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등속운동 아니에요. 얘는 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우리요 이거 해보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요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걸 속도라고 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얘는 빠르기가 바뀌잖니.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한다? 이걸 가속도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첫 번째 속도가 2였다가 4로 속도 바뀌었네? 네. 그러면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예요? 이거예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는요 2였다가 4로 속도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속도가 2 증가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구간 시간 그대로 가면 돼. 구간 시간 그대로 가면 돼. 한 구간당 시간이 1초였으니까 속도가 변하는데 걸린 시간도 1초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2m per sec라서 가속도 단위가 m per sec 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자,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똑같아요. 속도가
속도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1초 걸렸기 때문에 얘도 가속도가 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 구간도요. 속도가 2 증가하는데 같은 시간 1초 걸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가속도도 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배웠다. 속도 변화량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가 달라져서 가속도를 구했더니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네? 이런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오늘의 제목이야.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도요.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먼저 그려봐. 자,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요. X축은 시간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가속도. 여기 시간, 속도. 여기 시간, 위치 그려봐. 진행할게. 맞아요. 그래프 모양 3개가 달라야 되는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야? 그래프 3개가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지각각이거든요. 네, 맞아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다른다고 했어? 속력? 그럼 얘는 속력이 점점 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늘어지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연습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가속도 크기 다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일지, 이런 모습일지, 이런 모습일지. 됐어? 근데 얘는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시간이 2배 커졌더니 속력이 정확하게 2배 커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단거리는요. 시간이 2배가 돼도 간 거리가 2배가 아니고 2배보다 커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빠르기라 그랬는데 얘는 속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자, 등속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언제나 빠르게요.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언제나 속력인데요. 얘 보시면 1초인 순간의 속력 어떻게 알아요? 1초인 순간을 딱 지나는 접선 기울기 그리면 이만큼이 얘가 1초일 때 속력이에요. 2초일 때 속력 어떻게 알아요? 2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시면 2초일 때 속력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어요? 급해지죠.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각각의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요. 속력 중에서도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접선 기울기는요. 바로 그 순간의 빠르기
그럼 이거 접속 기울기 구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 속력 구해 0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해줘 라고 하면서 이 그림에서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0에서 2초 동안이니까 0 찍어 2 찍어 이거 두 개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 구하시면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되겠어? 구간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순간 속력 물어보면 접선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요. 평균 속력 물어보시면 그 시간 동안에 구간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근데 보면은 여기 보여? 얘 기울어져 있잖아. 아까는 등속 운동에서요. 속력이 일정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력이 기울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기울기에도 뭔가가 숨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 이 기울기가 뭔지 빨리 생각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 보는 방법 알려줬어. 에스더, 뭐니? 가속도 왜? 시간 시간 분해. 속도야. 속도 변화야. 맞아요. 자, 모든 그래프에서 언제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얘기하는 게 가속도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 느끼시면 그러면 1초일 때 가속도가 크니 2초일 때 가속도가 크니? 에서 어때? 같죠.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그 다음에 그래프에는 기울기도 의미가 있지만 면적도 의미 있어. 그래서 아까 면적 여기요. 자, 이 면적의 의미가 뭘까, 은호야? 응?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였어? 응. 자, 아까는 선생님 등속 운동인데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도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인 거 알겠는데 얘는 x축하고 y축이 똑같이 시간 속도예요. 근데 그래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면적이 간거리입니까? 네. 그래프 모양은 의미가 없어요. x축과 y축의 값만 같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던 이렇게 생기던 또는 이렇게 생기던 또는 이렇게 생기던 상관없습니다.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은 언제나 x와 y를 곱한 간거리예요. 단지 이렇게 생겼으면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뭡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셔야 그 시간 동안 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 것뿐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간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하나 더 있죠. 이 그래프도 면적이 있지 않을까? 됐어?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는 사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뭘 거니? 안 돼요. 뭐? 에스더 뭐? 증가하는 네, 맞아요. 자,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 틀리면 어떠냐? 자, 보시면 가속도는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면적은 뭐냐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넘어가시면 이 면적의 의미가 바로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의미 분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의미 분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 중에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 있는가 하면 뭔가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 있고 그 중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거 정해져 있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도 운동은 중학교 3학년 때들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부터 공부해 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안 한 친구가 있어서 등속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끌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운동 파트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한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빠르기가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 물 원이에요. 빠르기가 일정하게 바뀌는 등속도 운동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 등가속도 운동을 지금부터 익숙하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게 오늘의 테마다.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가 바뀌는데 등가속도 운동과 등가속도가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의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 등가속도는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져도 등가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져도 등가속도, 거꾸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 어쨌든 간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 않고요, 시간을 타임의 약자 t 이렇게 쓴다. 속도를 벨로시티의 약자 우리 v라는 기호로 써요. 됐어. 자, 그랬을 때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증가해? 자, 이건 등가속도가 아니야.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해? 자, 이것도 등가속도 아니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등가속도 그래프는 이거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되겠어? 등가속도는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는 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 그럼 저 셋 중에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그중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그리냐면 처음에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이 그래프를 주로 그려서 설명합니다. 자, 이 기호는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타임의 약자, 여기 t라고 쓰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v는 속도를 얘기해요. 맨날 한글로 쓰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물리는요, 각각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어요. 기호에 조금 익숙하셔야 오식을 쓸 때 무리가 없죠. 자, 그 중에 0초인 순간의 속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v0 이렇게 써요. 자, 0초일 때 속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속도가 있나봐 이런 뜻이야.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2야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얘기해봐. 소윤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가속도요. 우리 가속도를 엑셀의 약자 A라고 써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가속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은호야, 면적이 뭐라 그랬지? 간 거리. 맞아요. 그래서 거리는 스페이스의 약자 S 이렇게 써요. 이제 습관입니다. 물리에. 그래서 나타내는 기울기야.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꼬맹아 생각해봐. 자, 너네가 속도가 2래.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어떤 애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속도가 2야. 그거 속도가 2라는 게 아니고요. 속도가 2라는 거의 말뜻은 1초에 2m씩 간다. 이 뜻이야. 얘는 1초당 2m씩 가는 빠르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빠르기로요, 3초 동안 갑니다. 그러면 3초에 몇 미터 가니? 여러 6m 가니.
여기에서 끝나면 바보죠. 속력이 일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속력이 일하는 거에 뜻이 중요하잖아요. 속력이 일하는 얘기는 1초에 2m씩 간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6m 가는데 3초 걸렸겠죠. 5초 동안의 간거리 10m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가속도가 2야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치자. 가속도가 2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배웠으니까 가속도가 2야, 3이야, 10이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럼 가속도가 2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속도가 2라는 얘기는 2m/s/s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초의 속력이 2씩 증가해 이런 뜻이야. 이 뜻이잖아요. 1초의 속력이 2씩 빨라져 이 뜻이란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가속도가 인데 얘가 만약에 3초 지났어. 속력 얼마 증가했어야 돼? 소윤, 속력 얼마 증가했어야 돼? 맞아요. 얘는 처음보다 속력이 6 증가했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2일 때요. 속력이 10 증가하려면 S가 몇 초 걸린다는 뜻이야? 맞아요. 5초 걸린다는 뜻이야. 너네가요. 생각보다 머리가 물리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꼬맹아, 네가 여기서 속력이 3초 지나면 6 증가해요를 어떻게 계산한 걸까?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한 걸까? 3초 지나면 속력 증가량이 6이라는 걸 난 어떻게 계산했지? 이거는 가속도에다가 네가 시간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는 2인데 시간이 3초 지났으니까 속력이 6 증가했다는 걸 네가 안 거야.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잖니. 되겠어? 자, 그럼 보면은 이거요. 처음 속도가 v0인데요. 시간이 t초만큼 지난 후에 얘 나중 속도를 알고 싶은데 그럼 처음보다 속도가 얼마 증가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소연? 맞아요. AT. 언제나. 속도 변화량은 언제나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AT.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을 지금 네가 네 머릿속에서 만든 겁니다. 자, 보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공식이요.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 얼마야? 이렇게 합니다.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는 v. 우리 이렇게 쓰는데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어.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면 되는데 속도 증가량은 AT죠.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 더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0 더하기 AT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얘는 그 시간 동안 간거리가 얼마야? 그럼 밑에 있는 면적 구하라 그랬죠? 자, 간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구하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사각형 면적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시간 동안 간거리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야.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야. 그럼 보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0 곱하기 T네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 V0 T예요. 됐어? 그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삼각형 넓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럼 뭘까요? 밑변이 T, 높이가 AT 곱하면 뭐라 그러니? AT죠.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예요. 되겠어? 한번 해볼게. 처음 속도가 2입니다. 그리고 2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궁금한데 가속도는 3입니다.
동안 속도 얼마 증가했니? 말해. 6 증가했죠.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2였으니까 6 증가하면 나중 속도 얼마 되니? 8이요. 되겠어요? 이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2초 동안 간 거리 얼마니? 그럼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구하면 우리는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은 이건데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요.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이 보라색 사각형 넓이 하나만 구하면 돼요. 왜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삼각형이 이 밑으로 싹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당한 높이에 해당되는 속도는 뭘까요? 바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인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물체가 그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얼마니는 늘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평균 속도라는 표시 이렇게 해요. V바.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간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아까 총 걸린 시간으로 총은 간 거리를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아니요. 등가속도 운동은 좀 편해요.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를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그냥 반으로 나누시면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 얘는 처음 속도가 2, 나중 속도가 8, 두 개 더해서 반띵하시면 평균 속도가 5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니? 라고 하면 굳이 여기다 넣지 않고요. 평균 속도가 5고요. 걸린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얘가 간 거리는 10m 내가 맞바로 나오죠.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 거리 된다. 얘를 주로 우리가 쓸 겁니다. 하지만 공식은 이겁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 사용할 수 있어요. 등가속도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 우리는 각각의 물리량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그래프를 그리던가 그래서 할 때요.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언제나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죠. 근데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몇 초 걸렸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줘요. 그럼 저렇게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공식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쭉 읽었는데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 안 가르쳐준다. 3번 공식 쓰라는 얘기다. 됐어. 자, 이 시간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꼬매나 t로 정리하면 사실은 t는요 a분의 v-v 제곱의 뜻이거든요. 그걸 이 t의 항에다가 대입을 하면 t가 소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이 a, s는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뺀 값을 구해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걸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a, 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요. 보시면 자, 제 2 곱하기 가속도 얼마라고 줬냐면 3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간거리가 우리가 10m라는 거 구해냈죠. 자, 나중 속도는 8인데 제곱하면 64고요. 처음 속도는 2인데 제곱하면 4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요거 계산하면 60이죠. 얘 계산해도 60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고요. 시간을 뺀 나머지 가속도, 간거리,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 4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에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 가지 공식을 매일 외워서 시험 볼 겁니다. 이 그래프까지. 되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저 그래프와 공식은 외워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는요 문제를 풀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 공식과 저 그래프의 의미는 이해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운동 법칙 하면서 훨씬 더 많이 할 거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또 하나의 지식을 단편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선생님 어떤 애가 속도가 바뀌잖아요. 됐어. 자, 속도가 바뀌는데 그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할까? 이걸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은요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가속도 법칙 또는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법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2법칙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 그래서 이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가속도의 정의고요.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걸 얘기한 건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됐어?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요. 처음에는요 2의 빠르기로 가다가 1초가 지났더니 이 새끼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3이 됐대. 은호야, 얘 가속도 얼마니? 1 네.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요. 속도가 2였다가 3이 됐으니까 속도가 됐어. 1만큼 증가했고 증가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지금 A의 경우에 가속도는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근데 두 번째요. 같은 물체가 있어요. 얘 똑같이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1초가 지났어요. 그럼 속도 3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 속도가 4 됐어. 그러면 했어. 얘 가속도 얼마니? 네. 이 경우에 얘 가속도는 2잖아요.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네? 이거예요. 뉴턴은요. 이렇게 같은 물체가 경우에 따라 어떨 때는 가속도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어. 그럼 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 왜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에 가속도가 2배나 클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왜 것 같습니까? 자, 보면 얘 속도가 왜 빨라졌어? 소연, 왜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빨라졌어? 응? 맞아. 이 힘 받아서예요. 어느 방향으로? 맞아요. 자, 이렇게 물체가요. 가다가 빠르기가 변했잖아요. 우리 첫날 배웠어요.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 받은 거예요. 되겠어? 힘을 받았으니까 빨라졌겠지. 그것도 물체가 다른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겠지. 그러니까 빨라졌겠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얼마의 힘을 받았는지 봤더니 예를 들어 2N의 힘을 받고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럼 얘는요. 왜 A와 B는 달라요? 그냥 추리해봐. 왜 다른 것 같아? 힘을 더 세게 받고 맞아요. 그
할 때 힘을 그래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가속도가 같은 비율로 커지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평생. 그랬더니 결론 물체가 받는 힘과 가속도는 정확하게 비례해요. 이걸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받는 힘이라는 겁니다. 힘의 크기.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사람 그 다음에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의해서만 바뀌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에 A와 똑같이 2N의 힘을 어떤 물체한테 그럼 또 줘도 얘 가속도도 여전히 1일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얘는 등치 큰 4kg짜리 물체한테 2N의 힘을 줄 거예요. 얘가 1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A와 똑같이 2N의 힘으로 똥꼬를 밀 거야. 그랬을 때 얘는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 이 얘기예요. 2일까? 2일까? 자, 얘는요. 1초가 지난 후에 속력이 2가 안 돼요. 얼마가 되냐면 1.5밖에 안 됩니다. 얘 가속도가 얼마니 소연아? 요번에 얘 가속도 얼마니? 맞아. 0.5. A랑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줬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줄었네? 맞아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힘 말고 또 있다는 거죠. 뭡니까? 물체의 질량이에요.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요.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반비례한다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또 있나? 평생 연구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반비례하고 힘과는 비례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n분의 f. a는 n분의 f라고 하는 그래서 가속도 법칙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질량분의 힘 요거요.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할 수 있구나.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저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1번이요. 첫 번째 A요.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면 2kg고요. 물체가 받은 힘이 얼마냐면 2N이에요. 그래서 얘 가속도의 크기가 1이 맞습니다. 두 번째요. 저 물체요. 2kg이고요. 요번에는 받은 힘이 4N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가 맞다고요. 세 번째는요. 물체의 질량이 4kg고 받은 힘이 2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0.5가 맞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어떨 때는 가속도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 그 원인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힘과 물체의 질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과 물체가 받은 힘만 알아도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A는 n분의 F다.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할 수 있겠어? 이 얘기입니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0페이지의 준율 체크 33페이지 준율 체크 이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간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다 못한 내용이 있어요. 33페이지 내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시고 넘어오시면 35페이지도 풀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 40페이지부터요. 문제 체크 좀 하죠. 40페이지부터 40페이지 1번부터 41페이지 9번 저기 몇 번까지냐면 7번까지는. 그래서 아직 8, 9, 10 이거 못 풀어요.
그리고 11번은 동그라미 이건 푸는 겁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1번부터 그래서 43페이지까지 되겠죠? 자, 앞에서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